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우수어 카타리나입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 TV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손을 한 바퀴 천천히 숨 들여 마시면서 해서 엎었다가 제쳤다가 엎어서 하면 반대쪽도 하고, 자, 목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오른쪽 왼쪽에서 천천히 돌려주실 거예요. 목 운동 반대쪽 하시고, 우리가 손을 제낄 때요, 쭉 왼쪽으로 당길 때는 고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손을 감싸면서 팔꿈치를 올려주시면 잘 올라가요. 그럼 반대쪽도 하시고, 우리 옆구리 운동할 때 천천히, 그죠? 쭉 늘려주실 때 금방 돌아오지 않고 정지했을 때에 여기가 시원하게 늘려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배 운동할 때도 해서 쭉 올라오시면서 허리 뒤에다가 양손을 받치면서 등배 운동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올라갈 때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복식 호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네.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왼손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자, 목 운동 그대 사랑받는 나 행복한 사람 왼쪽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반대쪽 창밖을 보다가 어깨 그대를 생각해보면 반대쪽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옆구리 쭉 그 늘려주시고 누가 정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뚜루루루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뒤에 놓고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뚜루루루 한 번 더. 네,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이 가을이랑 이 찰떡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쌀쌀해져서 이 몸과 마음이 약간 움츠러들락말락 하다가 다시 쫙 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같이 들었지만 확실히 좀 가사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네, 예, 죄송합니다. 저도요. 아니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주실 분들인데요. 어디서 오셨는지 제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오신 분들이죠?
의정부 교구 백석동 성당 현양대학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미 얼굴이 행복하신 얼굴이에요. 네. 네. 정말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5분 모시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돈에 얽매여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은퇴 이후에 많은 시니어들 분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참 많다고 해서 오늘 특별하게 시니어들을 위한 그 노후 자산 관리하는 법 그리고 보험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을 오늘 모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관심 많으시지요? 자, 오늘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자,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관리와 보험을 컨설팅하고 있는 고성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톨릭 청춘 어게인의 시니어 학생분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가슴이 떨려갖고 말도 제대로 잘 안 나오네요. 자, 저는 오늘 알려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중에서 보험과 자산관리에 관한 걸 안내를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강의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노후 설계는 잘 되어 계신가요?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신 표에서 OX로 표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네네. 본인의 노후 설계가 잘 돼 있다. 표시해 주세요. 다 잘 돼 있으시고 세 분만 안 돼 있으시네. 신부님은 천지님이 다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하느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을 거라 믿고 열심히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요 아들 며느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거북하시네요. 예, 그래서 뭐 노후가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아, 그러시군요. 아들 며느리를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믿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의료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예.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보험 든 게 없습니다만은 재작년에 저희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암센터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음. 조금 안 들은 것이 후회스럽지만 지금 나이가 또 있고 그래서 많이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아,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표시하신 분 2분 들었는데 X표 하신 분이 지금 3분 계셨는데요. 한 분은 제외하고 우리 네. 뒤에 앉아 계신 분 왜 X였을까요? 저는 자녀들 믿고 그냥 살아옵니다. 자녀분 믿었는데 한 분은 X고 한 분은 동그라미시네요. 또 다른 동그라미 하신 분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요. 아, 그러면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노후를? 네, 그럼 어떤 게 준비하셨을까요?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보험을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오래 사는 세상이라 네. 자식들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좀 줘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그마한 거 임대. 그래서 한 달에 그저 쓸 만큼 그렇게 해놓고 그냥 영감만으로 하고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삽니다. 아, 예. 정말 노후 준비 잘 되셨네요. 네. 저는요,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 결혼시키고 나면 그냥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 모셔야 되고, 자식들 교육시켜서 이제 출가시켜야 되고, 나를 위한 노후 관리 할 그 여유가 없었던 것 그러셨죠. 같아요. 그래서 늘 보면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이렇게 하석 상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나를 전통아닙니까? 위한 그 관리가 부족하구나 이걸 지금 느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신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겠다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서는 금전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사실 시니어들이 경제 활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니어들이 그 노후에 그 금전적인 그 위험 요소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은퇴 이후에 여기 앉아 계신 저희 학생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은퇴하신 지 좀 오래되셨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신 만큼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장수에 대한 리스크. 장수 때문에 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지금 저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 자료에 남성은 80세가 수명이 제한된다고 나와 있고요. 네. 여성은 86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건강하게 장수한다면 참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감사할 일이지만은 건강치 못해도 요즘에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만하고 싶지만은 의사 선생님들이 절대 그만 못 해주십니다. 의료기술 좋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기대여명, 살아갈 수 있는 날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생기는 노후의 생활비라든지 추가로 생기는 노후의 의료비라든지 또는 가계 관리 자산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수, 오래 사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의료비, 뭐 병원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의료비입니다.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생활비는 줄여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달라는 대로 내야지 오늘 외상으로 하고 사인하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료비가 과연 내가 노후에 얼마나 들까? 요 통계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단 1인당 약 37만 8천 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갑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중대한 질병이 아닙니다. 만성질환, 그러니까 노인성 만성질환이라고 보통 그러죠,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도 포함되어 갖고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37만 8천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노후 생활비의 약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비에 부담을 안 가지려면은 이 정도 더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노후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으면 있는 걱정, 없으면 없는 걱정이라고 하지요. 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서 걱정 좀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죠. 맨날 없어서 걱정인 거죠. 근데 이 우리 그 시니어들께서 노후 자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오늘 너무 많습니다.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네. 일단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집이나 땅,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저축된 돈도 있고, 뭐 집에 한두 개 좀 금괴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큰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65세 이상의 노후 세대가 갖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보니까 76% 정도가 바로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바깥 어른 병원 모셔갔을 때 땅 받던가요? 없습니다. 땅 안 받죠? 안 받죠. 집 한 방 건너방 띄워준다니까 안 받죠? 돈밖에 안 받습니다. 바로 그게 순금융자산이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아픈 것보다는 아픈 날짜가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사람으로서는요. 그럴 때는 꼭 필요한 의료비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미리미리 좀 나눠서 배분을 다 조절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늙어도 끝까지 돈을 벌어볼 거야 해서 부동산에 열심히 투자하신 분들 수익을 많이 내신다고 했지만은 결국에 여러분들 연세에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결국에는 그걸 현금화 시키는데 손해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자녀분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까 학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냥 살고 있는 땅, 내가 파먹는 농사는 절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조금씩 비율 조절하시는 게 맞는 거로 사료됩니다. 아까 처음부터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동산, 부동산 이런 게 있는데 정작 막 돈이 지금 필요한데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이러면 이제 당장 돈을 쓸 수 없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에 제 주위에 이제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해. 그리고 자꾸 독립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담을 주는 그런 이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도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아유 내 새끼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시니어분들이 살아가시는 생활비에 추가되는 부담입니다. 기간도 늘었는데 입도 늘어나는 거죠. 이 문제가 크죠. 거기다가 또 아직까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딸, 아들이 있을 때는 결혼 비용, 지금까지 가르쳐 놓은 교육 비용은 둘째치고 앞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돈이 또 있으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에는요, 자식만 신경 써도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도매랑족이라고 해갖고 갔다가 오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올 때 그냥 혼자만 와도 고마운데 입 달고 와요, 자식들을. 그럴 때는 그 생활비 역시 노후 생활비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거 볼 때 참 앞으로도 생각하실 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비율을 조절하셔갖고 항상 노후에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계셔야 되고 이게 단타성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교육비나 결혼비 외에 노후에 자녀분들의 사업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의 어떤 꼭 건강만 할 건 아니잖아요. 질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추가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역시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실 그 자녀들 기르면서 교육시키면서 또 출가시키면서 이제 끝도 없이 이제 부모는 평생 정말 종이라 그러잖아요. 문서 없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이제 그 준비를 다 못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준비하는 게 좋은데 노후에 노후 자금으로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생활비가 있어야겠죠. 네. 부부가 살아가든지 아니면 혼자 되었으면 혼자 살아가셔도 생활비는 있어야 되는데 노후에 꼭 필요한 생활비,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비 등을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사셔야 될 날짜가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술이 좋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필요자금이 일단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월 한 24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은퇴 후부터 20년만 잡자고요. 왜냐면은 남성의 기대 여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80세를 하니까 그럼 80세까지 같이 산다고 치고 60세에 은퇴했을 때 20년을 봤을 때 약 한 5억 8천만 원, 6억 정도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100만 원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요 표는 우리나라에서 연금관리하는 공단에서 확인을 해왔고 준비해 본 표입니다. 이 정도 생활비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생활비는 어쨌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그건 겁먹을 게 아닌데 이게 문제입니다. 의료.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꼭 가야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시는 분들 계시죠? 약 받으러. 네. 예, 저도 갑니다만 약 받으러 3개월마다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세월이 가면서 3개월에 한 번 가는 거 얼마 안 됩니다. 3, 4만 원 문제가 아닌데 1년 되면 많고 10년 되면 많아지는 겁니다. 안 아파도 만성 질환으로도 충분히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료 보다시피 30만 원 넘는 돈으로 15년 동안 왜냐면
65세 기준으로 봤으니까 두 분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15년간. 자, 이렇게 부부 생활비와 부부 진료비를 버티면서 잘 사셨어요. 그러다가 뭐 법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남성의 수명이 80세라니까 80세에 이제 우리 배우자분만 혼자 남으셨어요. 남으셨을 때 배우자분 혼자 남았을 때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성분은 86세니까 9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10년 동안 혼자 살 때 들어간 돈이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진료비. 의료비는 빠졌습니다. 생활비만 집어넣었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병원 더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된다면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 합쳐보니까 60세 이후에 들어갈 돈이 8억 돈이 넘어요. 더 많아지네요. 점점 많아지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지금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인데 이러한 필요한 자금들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큼 됐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 설명을 듣다 보니 굉장히 제가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느낌이 드네요. 아, 저는 정말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나도 너 돈 줄 게 없다. 그 말은 이제 제가 별로 못 도와드렸다 약간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이 어쨌거나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니어들이 이런 필요한 돈을 조금 이렇게 잘 준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땅이나 집,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시는 약간의 현금, 그리고 이제 가끔 숨겨놓은, 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2개 정도, 우리 갖고 계시는 걸, 그걸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조절하시냐면은, 우선 갖고 계신 집은 주택연금을 이용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용하시고, 남는 돈은 자녀분한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유가 된다면은, 나이랑 관계없습니다. 연금은 꼭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입해도 연금은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연금은 개인연금을 조금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좀 여유가 많으니까 이 뭐 굳이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은 그 갖고 있는 자산이 본인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능력을 손실했을 때는 본인을 챙겨줄 수 있도록 관리 못한다고 해서 살아있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자산 신탁금을 이용해 갖고 본인을 관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물려줄 게 많으신 분들, 아까처럼 세를 받아갖고 사시는 분처럼 큰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상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상속을 나중에 하는 거와 미리 하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에 세무 교육 들었지만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있듯이 상속은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때 본인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자녀분들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은 어르신이 곱게 모아놓은 좋은 재산을 제가 못 받고 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는 종신보험 가능하다면은 가입도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계약이니까요. 네. 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어떤 우리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의료비, 뭐 진료비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아서 진짜 즉각 그런 비용을 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부분 보험을 드는 거겠죠. 시니어들과 관련해서 좀 이런 보험을 좀 가입하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보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보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험이 뭐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과연 이게 어떨 때 나오는 건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보험을 수용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보험 가입했으니까 다 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험을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실손보험을 갖고 가십시오 하는데 우리 학생분들은 실손보험 가입을 지금은 안 되지만
갖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시죠. 실손보험. 어머. 신부님하고 저하고 들은 밖에 없네요. 젊은 분만 드셨네요. 그래요. 의료비가 만약에 많이 들어갈 때는 보험이 도움이 됩니다만 그 보험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보험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지금 본인을 위한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예. 자, 일단 제가 꼼꼼히 체크해 드릴게요.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은 내 보험이 내가 의료비를 들어갈 때 어떻게 도움이 될런지를 확인을 해 두시고 아무리 확인을 해도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내가 팥밥을 먹었는지 콩밥을 먹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잊어버립니다. 그건 정상이거든요. 1년마다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떨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노래처럼 한 번씩 자녀분들한테 알려주면은 네. 자녀분들이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바로 어른들을 갖다가 모실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천연사 이만기가 와도 나이가 들면은 천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나이가 들면은 꼭 찾아오는 장기 요양 상태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나를 몰라. 나는 마냥 행복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시면 흔히 생길 수 있는 골절에 의해서 장기간 장기 요양센터에서 시설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그런 시설에 가실 경우에 시설 비용이나 그런 시설에 가시기 위해서 등급을 준비하신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그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순간적으로 한 6개월 동안은 굉장히 고액의 장기 요양 비용을 지불하게끔 됩니다. 미리미리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그런 게 되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없다면 가능하면 준비해 보시고 나쁘지 않고 지금 연세가 넘어서 안 된다면은 그것도 역시 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도 돈을 잘 모아줍니다. 근데 그 모을 때 통장에 딱 하나 쓰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통장을 만드실 때 보니까 이거 우리 아들 2학기 등록금, 이거 우리 딸 1학기 등록금 이런 식으로 써서 저희 학비를 한번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때 되면은 통장을 갖다가 저희한테 돈 찾아갖고 이거 갖고 내라. 저희 때는 온라인 통장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저도 역시 돈을 빼다가 그 학교 서부과에 가서 돈을 지불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지금 두 번째 간병비나 장기 요양 시설 비용을 충당하실 때에는 갖고 있는 돈을 지금 있는 돈을 조금씩 쪼개서라도 은행에 모아놨다가 급할 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것도 관계없어 하는 분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그 열심히 모아놓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냥 흐지부지 할 수 없게 잘 승계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가 되시고 허락이 되시다면 종신보험을 이용해서 나중에 상속세, 승계를 위한 상속세의 재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험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연세 드셨으니까 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서 뭘 먼저 갖고 가야 되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요. 진단비보다는 가성비가 높은 다빈도 질환, 여러분들이 노인성 다빈도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오시는 거? 고혈압, 당뇨. 그거는 이제 질환이긴 하지만 저기 수술이나 입원은 아니잖아요. 무릎. 그렇죠. 네, 무릎 수술. 네. 무릎, 네. 어깨. 네. 우리 유치원 애들이 부르는 노래 순서대로 다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순서대로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술 입원비가 되는 국가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국가가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 중에서 부담스러워도 일단 진단비보다는 그 수술 입원비는 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꼭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이런 게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은행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나 왼쪽 무릎이 편찮아. 그럼 곧 오른쪽 무릎 안 좋아지실 거예요. 무릎 하나 수술하는 돈이 어느
어느 정도 드는지는 다 들어보셨죠? 그 들어보신 정보 가지고 두 무릎치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술하기 힘들어서 안 하시고 수술하기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 가셔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왜 큰일 나냐면요. 그 무릎이 편찮은 걸 견디다 삐끗해하고 엉치뼈가 나갑니다. 골반뼈가. 네.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무릎이 안 좋을 때는 얼른 가셔서 치료받을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미루다 보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가래로 막게 막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가셔야 되고요. 사실 그 보험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뭐 하나 갖고 계시는 분,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험 몇 개를 들었지만 그 내용을 잘 다 이해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을 100%, 200%, 300%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그럼요. 알려주세요. 네네. 네. 일단은 갖고 계시는 보험들을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제일 먼저 일입니다. 네.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 중에서 내가 여유가 있다면 다 갖고 가시면 좋아요. 보험은 계약이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다 보장받습니다. 하나 본인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줄여가셔야 되는데 줄여가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가성비 높이는 방법 찾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요양에 대한 보험을 먼저 챙겨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보험 중에 장기 요양 시설에 갔을 때 도움받는 게 있을까? 거기 요양보험까지 해당됩니다. 요양원은 안 되고요. 요양병원까지 해당됩니다.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빈드 노인성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무릎 말고 또 어디가 많을까요? 눈. 백내장 네. 즐겨 찾고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해지시면은 난청이 네, 오시죠. 잘안 예, 되죠. 이런 부분에 내가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유 중인 집안 재산이 많으셨을 때 그 재산을 원활히 승계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거기에 맞추는 종신보험 정도는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네. 제가 집에서 이렇게 TV 돌리다 보면은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 보험 광고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죠. 근데 시니어들 그러니까 뭐 보험 들어도 된다 이런 광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제가 유심히 보기는 해요. 우리 시니어들이 보험 들 때 정말 꼭 요거는 알아야 된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사실 전화가 많이 오실 거예요. 네. 그 와갖고선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작해갖고 네. 이만 하니까 이만 한데 네. 나 나이 많아. 그러면 그래도 가능하십니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진짜 가능한 보험이 있어요. 지금 최대 85세까지 가입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85세까지. 물론 이제 어떤 보험이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질병 중에서 안 되는 질병이 딱 3가지입니다. 암, 뇌질환, 심질환. 이 3가지 빼놓고는 가입 바로 가능하십니다. 약을 먹고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입 후에 얼마가 지난 다음부터 부상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되는 질병이 있고 바로 안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막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말을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을 만나서 들을 수 있는 걸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빨리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건에 따라서 중복보장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계약을 사신 거는 중복보장이 안 될 만큼 많이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면은 중복보장이 안 된다는 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질병은 최대 한도 얼마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은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국가에서 요만큼만 들으세요. 더 이상 하시면 낭비세요 하고 막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가능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저는 여유가 된다면 가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이 은행에 적금한 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게 어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해도 주고 어떤 수술은 입원을 안 해도 주고 합니다. 어떤 수술은 입원을 해야만 주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간단히 수술 끝내고 나왔는데 난 병원비 받을 게 없어. 네. 수술비 받을 게 없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보셔야 되고요. 특히 입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내가 며칠까지 입원을 해도 돈을 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90일, 120일, 어떤 회사는 150일, 100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은 가입만 시켜준다면 얼른 가입하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굉장히 시니어들이 가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저희 아버지 이제 보험 때문에 예전에는 부모님이 제 보험을 들어주려고 막 네.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부모님 치매 보험이랑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젊은 제가 봐도 사실은 꼼꼼히 살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혹은 젊었을 때부터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막 가입을 했다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제가 이 청춘 어게인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그 상품이 있는데 갑자기 상품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게 바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국민을 그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부분 자동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는데요.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노인성 질환을 인정받으시면 방문 목욕이라든지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까운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꼭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제도도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께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가까운 주민센터에 이것도 꼭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자산 관리도 필요하고 보험 그 활용법, 보험 관리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게 지금 신부님께서 좀 쭉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기 쉽게 이걸 어떻게 좀 자산 관리, 보험을 좀 우리가 좀 쏙쏙쏙쏙 이렇게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 시간에 저희가 네. 이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 네. 이걸 한번 적어보고 선생님께 이렇게 판정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그거 가지면 좋네요.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게 있으신가 볼게요. 안보험 두 개 있으시네. 실손보험, 예, 실손보험 없으시고요. 예, 없으시고 연금보험. 우리 신부님하고 사회자님은 실손보험, 건강보험도 있고. 네. 종신보험 있으세요? 네, 누가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들었는데 사실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이 한 3가지. 죽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건강보험 3가지 정도 들어 있는데요. 그게 중복돼도 다 받을 수 예. 있죠. 네. 중복돼서 안 나오는 거는 실손보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덜 나오는 거죠. 랜덤보다. 네. 그 실손보험은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까? 새로 가입하려면 관계가 있죠. 하지만 이미 가입되신 거는 100세까지는 가능하십니다. 유지가. 근데 이제 새로 들으려면 나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현재까지는요. 예. 그래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60세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3년 사이에.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암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있으시고 연금보험 잘 받고 계시니까 뭐. 자, 아 치매보험 들어오셨어요? 아 정말 잘하셨네요. 언제 가입하셨을까요? 아, 그건 거의 일시불로 나오는 거네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보험은 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사실 제가 지금 바랬던 거는 이 보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종신보험이나 그다음 건강보험 쪽으로 혹시나 있으실까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암보험은 제가 말씀도 주지만은 수술비도 안 나오면 딱 진단비만 나오는 걸 거예요. 네, 제가 압니다. 요즘 보험회사도 비즈니스 때문에 손해는 절대 안 봅니다. 이 사람 보험 가입 시켰다가 우리 돈 나갈 일 많으면은 절대 가입 안 시켜요. 회사도 압니다. 보험사가 아는 게 뭐냐면요. 진단비 한 번만 휙 주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수술비 입원비는 매번 줘야 됩니다. 네. 그게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입을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진단비도 있으시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님은 그 실손보험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종신보험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그렇죠. 저보다 잘하시네. 종신보험을 친하게 지내요. 꼭 사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걸 나중에 완납 후에 종신보험의 특성이 고정환율입니다. 환율이 현재 우리 금리보다 약 2.5배 정도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 유지하면은 나중에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져서 제로 금리가 돼도 종신보험이 어지간한 은행에 맡긴 거 2~3배 역할을 해줍니다. 그때는 노후자금으로 쓸 수가 있죠. 여행 한번 가셔야죠. 뭐. 네. 이제 어깨에 신부님 힘이 로마 들어가네요. 가실 때 연락 좀 잘 주십시오. 드셨네요. 따라가겠습니다. 네. 건물주님들과 함께.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보험들 있으신 거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유지해 주십시오. 보험은요, 낼 때는 힘들지만은 받을 때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자산도 보험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보험회사와 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산입니다. 다만 내 앞에 눈으로 안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필요한 의료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업을 통해서요. 자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보험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듣고 나니까, 좀 늦었다 싶으면서도 지금부터 또 시작하실 분들도 많으시니까 굉장히 유익한 저는 강의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오늘 나와 계신 백석동 성당 현양 그 대학교에서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저 실비아 언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네, 마이크 드시고. 드시고요. 네. 보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루시아 좀. 네, 유시아 언니. 한 가지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어요. 네네. 저는 보험은 안 들어서 먼저 애들 키울 때 교육보험을 많이 들어서 그냥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많이 뭐 이렇게 해서 실전보험을 굉장히 실감나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되지만 그 전에 보험 설계사들이 좋은 쪽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눈이 찬찬한 글씨가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설계사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그런 것을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정확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네, 네, 그러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글씨가 조금 큰 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시나
그다음에 눈이 나쁘다 좋으나 관계없이 똑같은 글씨체를 하는데요. 요즘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갖고 아픈 사람도 가입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는요. 글씨체가 일반 보험의 글씨체보다 3배 큽니다. 예, 안경 끼면 대충 다 보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예, 예. 이제 설계사들이 계약하는 것만 우선으로 하잖아요. 언제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소비자한테 이렇게 해서 왜 돈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이런 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높으신 분한테 꼭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냥 살다가 건강하니까 보험이 그렇게 필요하나 그러고 누가 하나 해달라 해서 암보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10년 만기인데 많은 돈을 붓는데요. 100만 원이 이제 타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보험이라는 게 내가 안 아파서 여태까지 건강을 지켜서 보험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많은 손해가 나는 게 보험이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우체국에 가니까는 10년 동안 내셨는데 네. 한 달에 얼마씩 내셨을까요? 몇만 원씩 pos나 봐요. 7만 원인가? 얼마 한 달에 pos- 7만 원이요? 네.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네. 7만 원 정도 내셨으면은 최소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진단비가 아마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10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젊으셨을 때니까 지금보다. 네. 그렇다면은 그 보험에 만약에 걸리셨으면 내신 돈 7만 원씩 10년 내시면 얼마일까요? 1천만 원도 안 돼요. 네. 3천만 원 받으면 누가 돈 내볼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생각하셔야죠. 누군가 네. 받았을 겁니다. 자매님이 네. 내신 돈으로 네. 누군가가 받았을 겁니다. 네, 네. 예. 알았습니다.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예. 예, 저도 보험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는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보험만 들리셨나 봐요. 전 노후자산 설계를 많이 해드렸는데도.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이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니어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자금을 마련하고 뭐 준비하는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나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보험만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매보험이랑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령, 약자, 아프신 분이 좀 가입하기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이 글씨도 글씨지만 내용도 사실은 좀 어렵고 잘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오늘 이게 들으면서 저도 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아이들 어렸을 적에 교육보험 부을 적에 남편 월급날 이렇게 그 교육보험 불 때가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고 그럴 적에 그거 타서 쓰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제 보험을 노후 자금을 제가 그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엄마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다 그러시죠. 지금 후회가 참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빠르다고 그렇죠. 하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했던 것처럼 숙제를 드리겠는데요.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내가 가입을 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는 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보험 증서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는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보험 증서를 한 곳에 모아드리는 것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때 제가 드린 말씀들 다 이해가 되셨죠? 네. 못 들은 건 저한테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생활하시는 우리 카톨릭 청춘 어게인의 시니어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